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4, 평생을 살림만 하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고 작은 수익까지 얻고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에게 디지털이란 그저 손주들이 게임이나 하는 물건, 젊은이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보내는 것도 아들한테 물어가며 했던 제가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디지털이 저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마이크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 경험을, 그리고 제 삶의 지혜를 세상과 나누는 통로가 된 거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3년 전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을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하고 저는 저대로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형식적인 안부 정도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는? 네, 저도 잘 지내요.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다들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손주들은 게임, 아들 며느리는 SNS 확인하느라 바쁘고 제가 준비한 음식들 앞에서도 사진만 찍고는 다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인스타에 올려야 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나만 이 세상에서 멈춰 있구나. 내가 이제 끼어들 세상이 아닌가 보다. 괜히 서운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TV를 켜면 온통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메타버스다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세상은 저만 두고 빠르게 앞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뭔가 만들어보고 싶어요. 세상에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 뭘 만들게? 우리 나이에?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건. 그러다가 변화의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미디어 교실 포스터를 본 거죠. 60대 이상 누구나 환영. 스마트폰으로 영상 만들기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창피당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포스터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처럼 60대 70대 어르신들이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다들 어색하고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강사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기술이 정말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림을 못 그려도 목소리가 자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건 AI 더빙 서비스였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깔고 사진 몇 장과 글만 올리면 AI가 자동으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읽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경음악도 자동으로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몇 장과 이야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 그게 바로 콘텐츠입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울림이었습니다. 저도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2보 전쟁 이후 태어나서 가난한 시절을 겪고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평범하지만 나름의 인생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 나한테도 할 이야기가 있어. 나만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신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영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강사님이 추천해주신 프로그램은 필모라라는 AI 더빙 서비스였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막막했어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다는 게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런 걸 배우려고 하세요? 하면서도 원격으로 도와줬죠. 설치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 솔직히 화면이 너무 복잡해 보였습니다. 버튼도 많고 메뉴도 많고 역시 나한테는 무리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강사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강사님이 나눠준 매뉴얼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했습니다. 제1단계 프로젝트 만들기 2단계, 사진 올리기 3단계, 글쓰기 4단계, AI 목소리 선택하기 5단계, 배경음악 넣기 6단계. 영상으로 저장하기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그림판 다루듯이 사진을 끌어다 놓고
워드 작업하듯이 글을 쓰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 만든 영상 주제는 남편과의 50년 전 연애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있는 낡은 앨범을 뒤져서 흑백 사진들을 찾았어요. 20대 초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진, 약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는데 그 시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사진을 스캔하는 것도 아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으면 자동으로 스캔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부모님 몰래 만났던 데이트, 청혼받던 날의 떨림. 50년 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글을 다 쓰고 나니 A4 용지 3장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걸 필모에 붙여넣고 AI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 목소리 중에서 따뜻한 중년 여성 목소리를 골랐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1967년 봄, 나는 23이었습니다. 친구 언니의 소개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죠. 제가 쓴 글을 AI가 읽어주는데 진짜 사람이 감정을 담아 읽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배경음악도 넣었어요. 필모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음악 중에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첫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길이는 5분 정도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야. 한번 봐줘. 30분쯤 지나서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진짜요? 그럼 엄마가 만들었지. 와, 대박이다. 엄마, 이런 재주가 있으셨어요? 며느리가 보고 막 감동했다고 난리예요. 며느리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눈물 났어요. 이런 사랑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시다니.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성취감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첫 영상의 성공에 힘입어 2번째. 3번째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추억 이야기 위주였어요. 시골 마을에서 자란 어린 시절,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드린 선물, 아이들 키우며 겪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면 어떨까? 저는 50년 넘게 살림을 해왔으니까 나름의 생활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묵은지로 만드는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 베란다 텃밭 가꾸기, 초보자도 성공하는 5가지 비법, 명절 음식 미리 준비하는 노하우, 손주 돌보기, 할머니의 육아 팁, 이런 실용적인 주제들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특히 요리 영상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스마트폰 삼각대를 하나 사서 주방에 세워두고 요리하는 과정을 찍었어요. 그리고 필모라로 설명을 넣었죠. 된장찌개 끓일 때 멸치 육수를 쓰면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멸치는 내장을 꼭 빼주셔야 쓴맛이 안 나요. 이런 식으로요. 영상을 계속 만들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상 하나 만드는데 3-4시간 걸렸는데 나중에는 1-2시간이면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왕 만드는 거 유튜브에도 올려보시는 게 어때요? 블로그도 만들고요. 그러면 용돈벌이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돈을 벌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말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유튜브 채널 개설을 도와줬어요. 채널 이름은 할매의 생활백과로 정했습니다. 블로그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만든 영상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대부분 가족들과 친척들이 봐준 거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2-3개씩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회수가 1000단위를 넘기 시작한 거예요.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정감 있어요. 요리 팁 진짜 유용해요. 감사합니다. 엄마 생각나네요. 잘 보고 갑니다. 댓글을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이야기가,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벅찼어요. 6개월 후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유튜브 수익화 조건을 충족한 거죠. 그리고 첫 수익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43,000원. 작은 돈이지만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제 손으로 번 첫 수익이었으니까요. 평생 남편 버는 돈으로 살림만 했던 제가 말이죠. 지금은 한 달에 45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까지 합치면 78만 원 정도 되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남편이랑 외식도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세상에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영상 만들기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나만 쓰기 아까운데? 다른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마침 동네 요양원에서 봉사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봤어요. 보통은 목욕봉사, 말벗봉사 이런 거였는데 저는 다른 걸 제안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추억을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면 안 될까요? 요양원 원장님이 흔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옛날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받아서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어르신은 88세 할머니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외국에 살아서 자주 못 본다고 하셨죠. 그분의 젊은 시절 사진들, 결혼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인생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고 필모라로 영상을 완성했어요. 완성된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이게 내 인생이구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새롭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전화 끊기세요. 그 영상을 자식들한테 보내드렸더니 외국에 있는 딸이 전화를 했대요. 울면서요. 엄마, 영상 받았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엄마 인생이 이렇게 대단하셨는지 몰랐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10분 정도의 추억 영상을 20편 넘게 만들어드렸어요. 모두 무료로요.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제 재능 기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해볼 수 있을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닐까? 나한테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대든 80대든 배우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도 70대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대든 80대든 배우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도 70대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둘째,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 그게 바로 콘텐츠입니다.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이야기,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콘텐츠예요. 셋째,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필모라와 같은 AI 도구들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목소리가 자신 없어도, 편집 기술이 없어도 괜찮아요. 기술이 다 해줍니다. 넷째,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조회수 10개, 구독자 0명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서 큰 성공이 되는 거죠. 다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영상들도 처음에는 정말 어설펐어요. 사진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글에 오타도 있고, 하지만 괜찮아요.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이제 끝났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기다리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기술을 배우면서 제 인생의 제2막이 열렸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됩니다. 오늘은 무슨 영상을 만들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면서요. 손주들과의 대화도 많아졌어요. 제가 유튜브 하니까 손주들이 신기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할머니, 구독자 몇 명 됐어요? 이번에는 무슨 영상 만들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손주들 세상에 끼어들 수 없었는데 이제는 손주들이 제 세상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도 달라졌어요. 다들 제 유튜브 이야기를 하면서 응원해 줍니다. 엄마, 이번 영상 진짜 좋던데요? 어머니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소외감이 아니라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 미디어 교실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없으면 구청이나 복지관에 문의해보세요. 요즘은 어디든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은 유튜브에서 필모라 사용법이나 시니어 영상 만들기 이런 걸 검색해보세요. 무료 강의가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님의 새로운 도전을 보며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첫 영상이 어설퍼도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은 서툴러요.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독특한 경험과 시각을 담으세요. 그게 여러분만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즐기세요. 수익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일단 즐기세요. 수익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저도 7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요. 경험도, 지혜도, 이야기도요.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시작하려는 용기뿐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중요한 건 소통하고 싶은 마음과 도전하려는 용기다. 여러분 안에 그 용기가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댓글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영상 보면서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났어요.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으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을 텐데 할머니가 대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댓글을 읽고 울었습니다.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콘텐츠의 힘입니다. 디지털의 힘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의 목소리가 세상에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70대인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디지털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작은 시작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